셋! 안녕하세요. 겨울방학 1월 초 1월 우리 수다 떨면서 윈터스쿨이 다 마감이라면서요? 네, 마감이에요. 나도 주변에서 윈터스쿨 가야 돼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서 한번 윈터스쿨 보내봤어요? 저는 안 보내봤어요. 근데 이제 학원에 계시니까 윈터스쿨이 어떤 것 때문에 가는 거고 그 프로그램이 어떻고 어떤 애들이 주로 해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윈터스쿨을 보내는 경우는 이제 자기 주도가 안 되는 경우 있고 또 하나인 경우는 그 외에 수업을 윈터스쿨 안에 들어가 있는 수업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8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5시에 끝나고 그 외에 5시 이후에는 자기주도 학습, 자습을 하고 그래서 몇 시까지? 10시까지죠.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윈터스쿨을 가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과목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을 언어 요일의 선택이잖아요. 지금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애들 맞춤형으로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더 듣고 할 수 있어요? 맞춤으로? 네, 예전 윈터인 경우는 짜여 있는 데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8시 반부터 5시까지 수업이 진행을 하면 내가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진행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예요? 그거? 뭐요? 한 달에 한 달에 200. 한 달에? 네. 한 달에 200 정도. 과목까지 포함해서 과목까지 포함해서. 포함해서. 근데 이제 뭐 이제 점심도 있고 저녁도 있고 독서 그것까지 시간도 합쳐서 200 정도? 싼데? 있고. 네. 근데 또 싼가요? 그게 한 반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내보셨어요? 말하지 말아요. 저는 학원에서 하는 윈터스쿨은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 대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어떤 과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끼리 모아서 하는 팀 윈터스쿨을 역시 팀. 그러니까 이제 정쌤이 만들어서 했던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얘기해 봐 주세요. 예, 일단은 학기 중에 일단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이 기준으로 뭔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번 겨울 방학 때는 어떤 과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수학이다. 아니면 뭐 물리 2다. 이렇게 됐으면 우리 아이에 맞춰서 일단은 커리큘럼을 내가 먼저 짜요. 우리 아이에 맞추어서. 그리고 이걸 같이 할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팀원을 이제 섭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그 엄마들하고의 좀 약간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참여를 해서 관계를 맺어놨다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필요한 과목은 수학하고 물리2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팀을 모아야 되지 하고 구상을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게 필요한 엄마들한테 일단은 전화를 걸어요. 한 8명을 구상했지만 6명이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럼 6명이 이제 설립됐으면 이제 선생님을 어떻게 섭외할 것인가. 그거. 선생님을 이제 섭외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리스트를 일단 전국구 리스트를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네, 엄마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엄마들이 가지고 있죠. 리스트를. 왜냐하면 본인들도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쭉 공부시켰던 엄마들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뛰어나다는 거를 각자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네. 가지고 있어? 리스트? 아니. 난 안 뛰어나다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니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내 공부시키는 주위에는 아무도 안 갖고 있어. 아니, 나도 안 갖고 있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하는 엄마들은 어떤 선생님이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 선생님들 아이를 개인적으로 다 수업을 시켜보는 거잖아요. 오픈 강좌라든지 아니면 팀 수업이라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평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 명 엄마들이 모였으니까 각자의 그런 가지고 있는 소스를 통해서 모으는구나. 이 엄마 리스트, 이 엄마 리스트 이렇게 해서 모아. 네, 리스트를 딱 모아. 의견을 쫙 모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을 수학 선생님은 보통 한 2분 정도 섭외를 해요. 영역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도 영역별로 한 2분 정도 섭외를 하고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조교 선생님도 섭외를 해야 돼요. 그냥 학원에 그냥 만드는 거네.
아니 학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한 팀 윈터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윈터 스쿨이라기보다는 그냥 프로젝트네, 그렇죠? 프로젝트인데 윈터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럼 아이들이 흐트러짐이 없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아침 9시부터 밤 11시까지 스케줄을 짜는 거죠. 주 7일 정도 짜요. 그래서 조기 선생님도 섭외를 따로 해요. 이 목적에 맞추어서 선생님들이 어떤 파트를 가르치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침부터 쭉 수업과 그 다음에 중간에 과제를 할 시간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전부 다 짜요. 그리고 장소는 선생님하고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이런 수업을 하고 우리는 선생님도 데려올 거고 다 세팅했다. 그 대신 강의실을 하나 배정해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윈터 스쿨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윈터를 만드는 거네. 전부 다 그런 팀이 그러면 6, 7명이 있는 거예요. 6명에서 그거를 그냥 계속 꾸준히 가는 거예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그 팀이 때는 주로? 중학교 때는 중학교 팀이 따로 있었고 외대부고 합격하고 나서는 외대부고에는 좀 우수하고 뛰어난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팀이 더 잘 만들어졌겠다. 팀을 만들기가 또 윈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엄마들이 팀 프로젝트를 만들까 되게 이상적인 거다. 근데 나 지금 궁금한 거. 이렇게 하면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아까 한 200에서 300이라 그랬잖아. 한 달에. 네, 한 달에. 그럼 이렇게 하면은 비용은 어느 정도 비용은 들어요? 겨울 방학 때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은 한 1인당. 1인당 한 300에서 별로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 한 300에서 400 정도 겨울 그 정도? 방학이니까 좀 그러니까 한 달 비용으로 한 3, 400 정도 든다는 거죠. 한 달 그러면 비용. 보통 한 6주, 7주 정도 하지 않나요? 그 4주에 윈터가 5에서 6주. 아니요, 윈터 학원도 사주 단위로 돈을 받아요. 사주 단위로. 그러면은 두 달이 다 안 되면은 아니 주 단위로 돈을 받으니까. 주 단위로 받아요? 학원은 그냥 딱 사주하고 끝. 근데 우리는 그냥 딱 겨울 방학 시작하는 그날부터 학교 들어가는 날까지 하니까는 한 6주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럼 한 500, 600 되겠다. 그렇죠. 5, 600 정도 들겠네. 이게 좋은 게 그러면 딱 보니까 학원은 딱 4주만 끝나잖아. 그러면 나머지 시간 비잖아. 앞뒤로. 그러면 아이들이 또 약간 느슨해지잖아. 그 윈터스쿨을 하고 나면 기존에 다니던 학원들 다 홀딩? 겨울 방학 때는 다 홀딩. 어차피 그리고 살게 시작되면 수업을 다시 짜야 되니까 겨울 방학 동안에 그러면 학기 이후에 개강하고 난 다음에 수업을 어떻게 짤 것인가 또 미리 이제 의논이 들어가는 거니까 각자 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팀을 그대로 유지해서 주말 팀 수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윈터를 그렇게 윈터 스쿨을 선호하진 않아요. 안 보내보셨다면서. 생각은 했죠. 우리 왜 사춘기 지나면서 얘 어디 한번 넣어볼까 생각 안 해본 사람 없거든요. 그 얘기 보면. 근데 전 별로 이제 왜냐면은 애마다 다 그 약점이 다르잖아요. 요걸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 윈터에 간다고 이게 해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그냥 딱 뭐가 부족한지 알고 학원을 잘 다니고 자기의 생활이나 루틴을 잘 지키는 아이면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애가 학교가 이제 안 가고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왜 11시에 일어난대. 9시, 10시, 11시에 깨워야 일어난대. 직장 가는 엄마는 어떻게 그죠? 불안하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애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애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애 관리하는 게 엄청 스트레스잖아요. 방학 때는 이게 확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좀 우리 애를 잡아줬으면 하는 거 때문에 윈터스쿨을 좀 반대했던 게 얘가 하는 공부 루틴이 있을 거고 진도가 있을 거고 레벨이 있을 거고 얘를 또 담당해 주시는 학원 선생님이 있을 건데 한 5주, 6주를 빼가지고 얘가 했던 거 딱 스톱하고 거기 가서 하면 이게 나는 맥이 끊기지 않나? 저도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윈터스쿨을 좀 반대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또 그 아이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짠다고 하니까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짠다 해도 원래 얘가 공부했던 과정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윈터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강사들이 딱 한정돼 있잖아요. 됐는데 대부분의 요즘 학원들이 윈터를 같이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학원 안에서 또 윈터에서
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해요. 아침에 학기 중 특강하고 그치. 중간에 클리닉 무조건 클리닉 의무 클리닉. 그래서 그냥 하루를 묶어 놓더라고 애들을. 단점이 이제 제가 하고 있던 수업의 흐름을 끊이지 않아도 되는 게 음. 대부분의 자기 학원들은 윈트라고 이름을 뭐 안 붙이고 10-10이라고 붙여서 그냥 수학이면 수학 주 3일 10-10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죠. 영어면 영어 어떤 10-10. 학원은 겨울방학 때마다 자물쇠반을 운영해. 자물쇠반이 뭔지 알죠? 네, 그냥 딱 못 그냥 나가. 중할 때 옛날에 자물쇠반 어느 학원에 자물쇠반 그 프로그램을 취재해달라 그래갖고 했는데 그 엄마들한테 그 기사가 인기가 엄청 많았어. 자물쇠반이라니까. 딱 느끼기에 얘를 가둬두는구나. 그래서 쟤 진짜 잘 지었네요 이름 자물쇠반 이랬지. 이름들 정말 잘 지어요. 그렇죠. 그리고 루틴이 안 깨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애 커리큘럼이나 애 진도나 애 레벨에 받아가면서, 맞춘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되게 잘하시는 거야 정쌤이. 그렇게. 팀 근데 되게 프로젝트, 이상적인 건데 보통 엄마들이 쉽지 않아. 제가 하는 방법은 엄마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정사임당이라고 부를게. 해야 이제 되니까. 결론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상태인지 그리고 이 커리큘럼이 우리 아이에 맞춰주는지 그리고 그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지 어찌됐든 묶어놓고 그 루틴 안에서 살게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선배 엄마들은 어떻게 윈터스쿨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궁금해서. 윈터는 아니지만 10-10 하신 거잖아요. 저는 윈터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데 보낸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냥 다니던 얘 하던 공부 스케줄 그리고 얘는 너무 분명했잖아 수학을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방학은 무조건 수학으로 텐트텐을 한 거야. 어쨌든 그게 그리고 그 학원 바로 앞에 문 열면 스터디 한 카페? 3걸음 가면은 독서실이 있어요. 관령 독서실은 아니고 그냥 독서실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냥 여기서 공부하고 독서실 끊어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하고. 자물쇠 했네. 자, 그러면 우리 윈터스쿨 이야기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